반갑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양산 평생학습 영상 서비스 활동가 강사 최은영입니다. 오늘은 브런치 작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개인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잖아요.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브런치라는 플랫폼을 활용하시어 양산 시민들 모두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시고 자신의 컨텐츠를 다양한 사람들과 꼭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영입니다. 오늘은 브런치 작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요. 평소에 작가나 브런치에 관심 있었던 분들 주목하셔도 좋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강의를 들으시고 강의가 끝난 뒤에는 브런치 작가로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개인이 브랜드가 되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 PR을 하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런치를 비롯하여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같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생산해내고 그렇게 생산되는 콘텐츠를 갖고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양산 시민들 모두 브런치 작가가 되셔서 본격적으로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시고 자신의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양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미디어라고 하면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이 있고요. 이러한 TV와 라디오가 컨텐츠를 생산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을 살펴보면요.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일방향적으로 전달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요. 그 컨텐츠를 일방향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으로 그런 컨텐츠를 주고받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컨텐츠를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러니까 소통하는 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이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1인 미디어입니다. 대표적으로 미니 홈피, 블로그 같은 것들을 들 수 있고요. 최근에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의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할 정도로 미디어는 오늘날 우리의 실생활에 매우 깊숙이 들어왔고요. 누구나 그런 미디어 속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그 속도 재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다양한 1인 미디어 플랫폼 중에서 브런치라는 것에 주목을 할 거고요. 브런치 작가가 되기 위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직접 브런치 작가에 등록하고 등록이 끝난 뒤에 글을 작성해서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브런치의 메인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브런치는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브런치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작가님들이 글을 올리시면요. 누구든지 여기에 회원은 가입이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간에 누구든지 브런치에 올려진 글들을 볼 수 있고요. 그 글들을 보고 댓글을 달 수도 있고 또 공유도 할 수 있고요. 또 브런치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동영상 같이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들을 생산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1인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블로그와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개인이 원한다면 내 마음대로 어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거기에 컨텐츠를 올릴 수 있잖아요. 또 블로그도 내가 원한다면 블로그 주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내가 원하는 형식의 글이라든지 컨텐츠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브런치는 좀 달라요. 브런치에서 내가 생산해낸 컨텐츠를 자유롭게 올리려면요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무슨 조건이냐? 바로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기 위해서 카카오에서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자격을 부여받은 뒤에 그런 뒤 본격적으로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고 브런치 작가로서 글을 쓰고 생산해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브런치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죠.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글을 쓰려면 회원가입을 해서 브런치 작가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회원가입은 매우 간단해요. 기존에 쓰고 있던 카카오 계정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계정 혹은 트위터 계정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있으시면요. 가입이 매우 쉬워요. 그런데 이 계정 아무것도 없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새롭게 계정을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먼저 회원 가입부터 하자.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브런치 작가 신청하기입니다. 회원가입을 하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기 위해서 브런치 작가에 신청하셔야 돼요. 앞에 보이시듯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지만 아무나 글을 쓰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를 신청한 뒤에 브런치 팀의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작가여야만 브런치 작가로 활동을 하고 글을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브런치 작가 신청을 위해서는 총 4가지 항목을 쓰셔야 돼요. 첫 번째 항목은 바로 자기소개란입니다. 자기소개란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작가로서 이런 사람이다 라고 간략하게 또 임팩트 있게 쓰시면 돼요. 제한 글자 수가 300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 속에서 뭐 자신의 직업을 쓰셔도 되고요. 딱히 직업이 아니더라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거 좋아해 라고 한마디로 딱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활동 계획을 쓰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4가지 항목 중에서 이 활동 계획 부분에 좀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이 4가지 항목, 자기소개, 활동 계획, 그리고 그 뒤에 또 2가지 나올 텐데요. 이 나머지 3개에서는 별로 제가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2번째 활동 계획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또 생각을 해서 썼었는데요. 여기 어떤 내용을 쓰냐면요.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게 될 경우 내가 이런 글들을 쓰겠다라고 좀 짧은 기획안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목, 내가 쓰고 싶은 글의 제목이나 주제, 그런 다음 이 글의 의도 혹은 컨셉을 쓰셔야 돼요. 그런 다음 차례를 쓰세요. 이러한 3가지, 기본적인 3가지 요소 정도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계획안을 쓰셔야 돼요. 이것도 그 글자 제한이 300자 내외이기 때문에 구구절절 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임팩트 있게 어떠한 주제의 글을 어떤 식으로 쓰겠다 라는 걸 여기에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3번째 충족해야 될 것은 자료를 첨부하는 란인데요. 여기서는 제 기존에 써왔던 글들이 있으면 쓰셔도 되고요. 나 이런 책들을 썼어 하면은 발간한 책들을 쓰셔도 돼요. 온라인 기국 글이든 어떤 글이든 간에 대중들에게 선보였던 기존의 글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여기 첨부를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자료가 딱히 없어서 첨부하지 않았는데 브런치 작가로 한 번에 된 걸 보면 크게 이것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성 작가여야만 브런치 작가로 꼭 반드시 승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채워 넣어야 할 칸은 SNS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기존에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SNS, 예를 들어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도 좋아요. 이러한 채널들을 쓰시면 돼요. SNS 활동을 적으라는 것은 나 이런 사람, 나 이렇게 많은 SNS 활동을 해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SNS에서 보여지는 게 요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은 알려준다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에 먹는 사진만을 주로 올리는데요. 이런 사람의 인스타를 보면 이 사람은 먹는 것에 관심이 있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게 된다면 음식이라든지 또는 음식점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브런치 글들을 쓰시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평소 이미지,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담겨져 있는 그런 SNS 주소라든지 SNS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 학습 도시 양산. 스텝 3. 브런치 작가로 신청하셨다면 이제 승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수정할래요 라는 항목을 클릭하셔서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완료하시고 대기하시면 돼요. 승인이 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들을 살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활동 계획에 쓰셨던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확장시키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브런치 작가로 신청하시고 나면 카카오팀에서 연락이 오는데요. 메일이든 아니면 브런치 홈페이지 등으로 연락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승인이 된 거라 어떤 메시지가 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떨어지신 분들은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도전을 하셔서 결국은 브런치 작가로 승인을 받으셨고 작가 활동을 축하한다면서 이런 메시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글에 대한 소질이 조금 없으셔도 또는 기존에 나온 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낸 책도 없고 아무 활동도 안 하는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전혀 걱정하시지 말고요. 브런치 작가로 당당하게 신청을 하셔서 작가로 승인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텝 4. 이제 브런치 작가로 승인을 받으셨다면 본격적으로 작가로 활동하셔야겠죠? 승인을 받으시면은 자신만의 브런치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올리시고 자기 소개를 하고 간단하게 어떤 페이지를 구상하셔야 돼요. 어떤 것들을 보여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딱히 다른 사람의 브런치 페이지를 보여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저의 브런치 페이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보이시면 사진이 보이시죠? 여기에 좋아하는 사진이나 자신의 얼굴도 좋고요. 어떤 사진이든 프로필 사진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란을 쓰시면 됩니다. 브런치 작가 신청할 때도 자신 소개를 하셨죠? 그것처럼 자신의 직업도 좋고요. 직업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라든지 이야기, 좋아하는 것들, 취미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프리랜서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고 4살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라고 한 줄 정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처럼 그냥 담백하게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더 임팩트 있게 쓰셔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거기 밑에 나오는 관련 검색어, 키워드인데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대표 키워드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추후에 브런치 글들을 보러 오실 때 어떤 분들은 검색 기능을 사용하셔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검색 기능을 키워드를 미리 설정해 두면요. 추후에 관련된 글들을 올렸을 때 독자들이 검색을 해서 좀 자신의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좀 편리하게 읽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니까 좀 신경 쓰셔서 키워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가 소개란 옆에는요, 글과 작품이라는 그런 항목이 더 있습니다. 글은 자신이 쓴 글, 컨텐츠들을 차곡차곡 목록화하는 것이고요. 옆에 보시면 작품이라는 기능은 이러한 글들 중에서 좀 유사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글들을 모아서 하나의 잡지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매우 재미있는 기능이죠. 이것은 자신이 쓴 글뿐만 아니라요. 하나의 주제를 둘러싸고 다른 사람들의 글까지 모아서 잡지의 형태로 발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하나의 주제를 갖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하나의 작품, 즉 잡지의 형태로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작품이라는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5, 이제 글을 발행하셔야겠죠. 글을 발행하는 건 정말 어렵지 않아요. 블로그 한 번쯤 쓰셔보셨던 분들은 정말 쉽게 쓰실 수 있고요. 또 요즘 글 쓰는 환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첫 번째는 모바일 환경에서 보기, 두 번째는 맞춤법 검사, 그리고 저장, 발행 이 네 가지 항목인데요. 모바일 환경에서 보기 이 부분은요. PC에서 글을 쓰셨어도 요즘은 보통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 모바일 핸드폰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맞춰서 PC에서 쓴 글이 모바일 환경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PC에서 글을 쓰고 PC에서는 좀 잘 갖춰졌다고 생각하는데 모바일 환경 미리 보기를 보면 글 하나가 똘똘랑 떨어져 있다든지 사진이 조금 내가 생각한 것과 달리 좀 다르게 보인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매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PC에서 글을 쓰시는 분들은 꼭 발행하시기 전에 모바일 환경에서 미리 보기 을 선택하셔서 과연 내 글이 그런 모바일 환경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미리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맞춤법 검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신이 글을 다 쓰고 맞춤법 검사기 기능을 클릭하시면요, 뭐가 틀렸는지 쭉 빨간색으로 나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편집자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요, 이건 편집자 활동과 별개로 컴퓨터가 인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글은 자기가 쓴 사람이 가장 잘 알잖아요. 나는 이런 의도로 이렇게 띄어쓰기라고 이렇게 단어를 썼는데 컴퓨터에서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냥 맞춤법을 확인한다라는 수준으로 확인하시고 세부적으로는 쓰신 사람,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맞춤법 검사기에 너무 믿지 않고 의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 쓰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국어사전을 한번 펼쳐보시거나, 굳이 책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네이버라든지 이런 검색창에서 국어사전 기능을 들어가거나 해서 단어를 직접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장 항목은 글을 발행하기 전에 미리 저장을 하는 페이지고요. 발행은 이렇게 쓴 글들을 진짜 독자들에게 보이겠다. 그러니까 내가 구축한 나의 브런치 화면에 올리겠다라는 항목 요소입니다. 이 발행을 누르시면요, 여기에도 똑같이 여러 가지 선택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키워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자기소개란에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고르는 게 있잖아요. 발행하기 전에도 이 글에 대한 주제, 연관성 있는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나오니까요. 그것도 좀 신경 쓰셔서 클릭하시고 또 발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글을 업로드하는, 글을 발행하시는 방법을 한번 영상으로 보실 텐데요. 먼저 자신의 브런치 페이지에서 글쓰기를 누르시고요. 제목, 소제목,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즘 꽃피는 계절에 답게 한번 대제목을 꽃피는 계절 꼭 공부하기로 한번 쓰고 소제목으로 벚꽃에 대하여 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내용을 쓰시면 돼요. 벚꽃에 대한 느낌, 벚꽃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을 블라블라블라 쓰시면 되고, 사진을 업로드 하시려면 사진 그림 메뉴를 누르시고 사진을 선택하시고 여기 효과도 넣으실 수 있고요. 또 자르기도 가능하세요. 어쨌든 효과를 주시고 편집한 사진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라고 보이는 이 부분을 누르시면요, 동영상, 장소, 이모티콘 등을 올리실 수 있는데요. 이모티콘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리고 장소도 넣으실 수 있어요. 양산시 물금읍이라고 딱 검색하면 다양한 장소가 나오고 거기에 맞는 장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또 텍스트를 서식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벚꽃 참 예쁘다라는 문장을 좀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면 A라고 보이시는 부분을 누르셔서 붉은색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이외에도 굵게, 밑줄 등 다양하게 서식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양쪽 정렬, 가운데 정렬 등 하실 수 있고요. 맞춤법 검사해 볼게요.
다행히 뭐 쓴 게 없으니까 맞춤법 검사 오류는 없네요. 그런 다음 저장을 눌러서 이 글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된 글을 다시 클릭하셔서 발행하시고 싶으시면요. 보시듯이 여기에 키워드 선택이 있어요. 키워드는 총 3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선택하신 뒤에 발행을 누르시면 브런치에 글이 반영되었습니다 라는 항목이 뜹니다. 그러면 글이 올라간 겁니다. 지금까지 브런치가 무엇이고 브런치 작가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신청한 뒤에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면서 글을 발행하는 방법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개인이 브랜드가 되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양산 시민들에게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런 온라인 플랫폼 미디어들을 활용해서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이야기들을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들도 이야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희망을 키우는 행복교육도시 양산시가 더 큰 변화와 행복을 열어갑니다.